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2차 방정식에 대한 나머지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더 설명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건데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제일 먼저 하는 게 인수분해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고, 그래서 x값은 2하고 3이구나 라는 거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좀 거꾸로 해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두 근이 2와 3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제를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를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되면 해가 이렇게 되는 거고, 거꾸로 해가 2하고 3이면 이렇게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는 그 2차 방정식은 x-2에 x-3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맨 앞에 있는 개수는 1이어도 상관없고 2여도 3이어도 마이너스 100이어도 두 근이 2, 3인 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개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A라고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얘를 전개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맨 앞에 A라는 거 써줄 수가 있겠죠. 는 0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이 알맹이식은 이 위에 있는 녀석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식을 살짝 더 의미 있게 표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고요. 그리고 x입니다. 2하고 3 더하면 5잖아요. 그걸 여기다 쓴 거고요. 더하기 뒤에는 두 근의 곱이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죠. 6은 2 곱하기 3, 그래서 두 근의 곱이라 쓸 수가 있고, 자 여기다가 이제 맨 앞에 최고차항계수에 대한 정보가 특별히 없을 때는 A라고 써야 된다는 거, 이렇게 쓰면은 조금 더 의미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해봐도 그렇고요. 제가 숫자 2, 3으로 했지만은 이걸 제가 만약에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요, 자 이 식은 뭐가 되겠어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되겠죠? 맨 앞에 A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 전개해보면 A의 괄호 열고 X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곱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렇게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두 근이 주어질 때 2차 방정식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조심할 거,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라는 것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1번을 보시면은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두 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 한번 작성해봐라 라는 건데요. 자, 일단 이렇게 좀 기억을 할게요. x제곱 계수 1이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신경 쓸 필요 없겠고요. 항상 한글로 외웁시다.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더하기 두 근의 곱은 0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이제 두 근의 합 자리에는 진짜로 얘네들을 더하는 거죠. 그럼 2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니까 또 2로 묶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요. 그 다음에 x 쓰고요. 자,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쟤네 둘이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알파 1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고, 요것만 살짝 정리를 다시 해보면, 자, 1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4알파 베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것도 이제 완성시켜야 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 보이고요. 알파, 베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럼 당연히 저기서 구하면 되겠죠. 이 녀석의 두 근, 알파, 베타의 합은 4고요. 두 근의 곱은 6이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넣기만 하면 되지. 여기다 4를 쫙 하고 넣어주시면 결과적으로 x제곱에 2 빼기 8이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x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요. 뒤에는 여기가 4였고 여기가 6이에요. 24, 8, 17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자, 뭐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가볍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꽤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기를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진짜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만약에요.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1순위가 뭐냐면은 인수분해 해야지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x는 2이거나 또는 3이겠네 이렇게 구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도 2와 3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바로 근해 공식을 때리게 되면 근해 공식을 탁 하고 써주게 되면 x 이퀄 2하고 3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을 알면 방금 전에 했던 개념이 뭐였어요? 근을 알 때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거 배웠죠.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해보자는 거야. 어떤 2차식 또는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근해 공식을 써서 근을 먼저 찾아가지고요. 그 근을 통해서 인수분해된 2차 방정식의 꼴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이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게 이런 거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는 0. 이런 거 인수분해 하래. 그러면은 아니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하는 거는 곱해서 2 되는 거 더해서 1 되는 거 찾아야 되는데 안 되는데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지금 정수 범위에서만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숫자들을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하잖아요. 그러면은 복소수 안에서는 곱해서 2가 되고 더해서 1이 되는 숫자가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통 똑똑하지 않은 이상 바로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는 거야.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하나의 방정식에서 근을 먼저 찾는 거예요. 당연히 근의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 써보면요. 자, x 이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잖아요. 그러면 1 마이너스 8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근이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근을 알면 인수분해된 2차 방정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x 마이너스 이 중에 한 근을 써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i고요. 그 다음 x 마이너스 다른 한 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i 이렇게 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그리고 지금 뭔가 막 복잡한 느낌이 들죠. 막 분수에다가 루트에 i에다가 머리가 빙글빙글 하지만 개념 자체는 이걸로 생각해 주세요. 그럼 쉬워요. 근해 공식 써서 두 근이 나오면 x 빼기 한 근, x 빼기 다른 근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소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동안 잘 되었던 인수분해가 있을 거야. 곱해서 이게 되고 더해서 이게 된다. 인수분해 짜다닥. 되는 거면 하는 거고요.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인수분해 방법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 문제 풀어볼게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야 이거 인수분해 좀 해봐. 복소수 범위에서 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야. 곱해서 3, 곱해서 2, 대각선끼리 짝짝 해가지고 마이너스 4가 나오는 숫자들을 찾으려고 해도 안 찾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방법이 바로 근해 공식 써보는 거야. 얘를 0이라고 놓은 후에 근을 찾아보면 자 짝수 근해 공식 쓰겠습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하면 6 이렇게 되면서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i 이렇게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식은 인수분해 되기를 x 빼기 한 근 1 플러스 2분의 루트 2i 괄호 또 쳐야겠네. 자, 그 다음 x 빼기 다른 근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i 자 이렇게 쓰고요. 는 0을 쓰면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저 식을 인수분해하는 게 목표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아까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생긴 게 못생긴 거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2차 방정식에서 꽤 중요한 개념인 켤레근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마지막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켤레근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지금 제가 이제 중요 개념을 한 판에다가 썼는데요. 벌써 복잡해 보이죠? 먼저 읽고 겁먹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와 주세요. 자, 제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일단 제 손가락만 따라와 보세요. 한 근이 P 플러스 Q루트m이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루트m이다. 자, 이렇게만 읽어볼게요. 자, 쉽게 써볼까요? 숫자로. 한 근이 예를 들어 2 플러스 3 루트 5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2 빼기 3 루트 5라고 하는 둘이 켤레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켤레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요. 밑에도 마찬가지. 한 근이 P 플러스 QI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I다. 그래서 켤레 복소수라고 했었죠. 한 근이 예를 들어 2 빼기 I다. 다른 한 근은 무조건 2 플러스 I다 라는 말로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근에 루트가 보이거나 아니면 이 I가 보이면은 이거 켤레근 개념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면 되는데 약간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설명을 해보고요. 자, 먼저 왜 이렇게 켤레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는 좀 짐작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근의 공식 때문이죠. 제가 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쓴다고 생각하면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선생님 일부러 좀 따로 쓸게요. 루트 b제곱 빼기 4ac죠. 자, 이거 합치면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4ac죠. 다른 한 근은요. 2a분의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 딱 보기에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뭔가 켤레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얘를요 편의상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부른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이제 이 조건들 읽어볼게요. a, b, c가 유리수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 당연히 뭐겠어요? 유리수죠. 그 다음에 2a분의 1 유리수고 여기 루트 b제곱 빼기 4ac 그러면은 얘는 이제 무리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가 뭐 완전 제곱수가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이 부분은 이제 루트가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했을 때 자, 이 동그라미 친 게 여기서 p에 해당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pq도 역시 유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완벽한 유리수니까 이 동그라미 친 게 p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q루트 m이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얘가 그러면 당연히 p인 거고 얘가 당연히 q루트 m에 해당하는 거니까 또 다른 한 근은 p 빼기 q루트 m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은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a, b, c가 유리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이 값이 유리수라고 확정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a, b, c 중에 하나라도 루트가 있으면 이건 유리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동그라미 친 녀석을 p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한 근이 p 플러스 q루트 m일 때 다른 한 근은 p 빼기 q루트 m이다. 이런 꼴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대응이 안 된다는 거야. 이 동그라미 친 게 p가 아니고 이게 뭐 무리수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모양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여러분이 첫 개념 강의라서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를 뭐 이제 쭉 식으로 작성해서 근계수 관계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인터넷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면 A, B, C가 유리수가 아니면 얘가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양새를 얘랑 딱 얘가 P고 얘가 Q루템이다 라고 대응할 수가 없어서 또 다른 한 근이 P 빼기 Q루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말한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초보 때는 쉬운 문제만 푸니까 별로 이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나중에는 이 조건들을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낼 수도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 실수일 때 똑같은 논리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 푸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튼 여러분이 이 켤레근 문제 풀 때는 반드시 무조건 켤레근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는 이 개수의 조건을 한번 보시는 게 좋다. 자, 예제 3번을 볼게요. 이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한근이 b 플러스 루트 3i래요. 그러면은 초보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른 한근은 얘겠구나라고 쓸 텐데 아무 생각 없이 써도 괜찮지만 좀 볼 건 봐야 돼. 뭐냐면은 이 개수들이 1, 6, a잖아요. 얘네 다 실수해야 되는데 a는 실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괜찮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켤레근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은 근계수 관계를 쓰면 되겠습니다. 두 근의 합은 2b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6이라서 b는 빼기 3. 두 근의 곱은 b 제곱의 합차 공식 마이너스 6을 제곱하면은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a분의 c 해서 a인데요. b가 빼기 3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는 b제곱 9, 3, 10이죠? 네. 그래서 a 값은 12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a 플러스 b니까요. 9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